자,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바로 직장인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가 함께할지 궁금합니다. 김효선 캐스터?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직장인 탐구 생활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직장 생활을 괴롭히는 피로 유발 물질입니다. 산뜻한 마음으로 출근길에 올랐는데 지하철이 안 온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업무가 줄줄이 이어진다. 이럴 경우 직장인들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을 더더욱 노곤하게 만드는 피로 유발 물질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꼼꼼히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직장인 탐구생활 주제가 직장인들의 피로 유발 물질입니다. 사실 뭐 저야 직장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장인처럼 출퇴근을 매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아침에 이제 차 막힐 때 운전하고 다니면요. 아, 정말 힘들고 그날 하루가 짜증이 나요. 소희 씨는 안 그러세요? 저도 예. 아무래도 운전을 하다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난폭해질 때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교통체증, 교통정체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무래도 누구나 이 피로 유발 물질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직장인들은 어떤 것들을 꼽았을지 먼저 장혁수 주임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취업포탈 잡코리아가 최근 국내 기업에 재직 중인 남녀 직장인 1,101명을 대상으로 기운 빠지게 하는 직장 내 피로 유발 물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네. 5위는 긴 시간 이어지는 회의가 차지를 했습니다. 긴 시간 이어지는 회의. 뭐, 무조건 회의가 싫다는 게 아니라 길게 회의가 이끌어 나간다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건데, 장효수 주임이 이 중에서는 회의를 제일 많이 하는 직업인 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길게 회의하면 짜증나세요? 저희 같은 경우 우선 매일 아침 1일 업무 회의를 하고요. 맨날? 그다음에 예. 금요일 날 주간 업무 회의를 하고요. 이렇게 좀 일주일에도 회의가 굉장히 자주 있는데요. 예. 가장 이제 필요한 회의라고 하면 그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이제 사업 보고나 업무 보고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 직원이 참여하다 보니까 다소 좀 무거운 분위기에 그런 회의가 진행이 돼서 좀 숨이 막히기도 하는데요. 네. 정작 이제 그런 회의에서 결론이 안 났을 경우 이제 뭐 회장님이나 그 오너 분들께서 그러면 다시 밑에서 회의하고 다시 그 결과를 올려보내. 그러면 결국 회의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내려가서 뭐 팀 회의, 그다음에 파트 회의. 그 하루 종일, 그 하루는 정말 피곤한 회의만 하는 하루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가 전에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 이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때도 이 회의에 대해서 회의감을 많이 느낀다. 그런 직장인들이 꽤 많다라고 답변을 했었죠. 예, 취업포털 커리어 직장인 543명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의 회의 참여 빈도를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평균 3.2회 정도 회의에 참석한다고 답을 했고요. 회의 효율성은 5점 만점에 2.8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답자의 48.1%는 보통이다라고 선택을 했고요. 29.1%는 비효율적이다. 22.8%만이 효율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당시 회의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론은 없고 시간 낭비만 하기 때문이라는 그 응답이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 항상 결론은 상사가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예. 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회의를 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14.6%가 예. 나타났고요. 의견을 내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라는 대답으로 7.3%가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1위부터 4위 답변만 봐도 회의가 정말 짜증나는구나라는 것을 답답해요. 네. 우리 직장인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진호 원장님처럼 오너 입장에서는 회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경우는 뭔가 잘 안 풀리고 안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원활치 않다는 느낌이 있을 때 회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칫 질책의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이디어 회의라는 건 사실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자 해서 나오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주로 회의가 필요할 시기는 뭔가 손발이 맞지 않고 원활치 않고 자꾸 트러블이 여기저기서 발견될 때 이거 재정비를 한번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왠지 회의를 하게 되면은 내가 혼나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이런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회의 자체에 대해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바꾸면 좋을지 내가 원하는 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그래요. 장혁수 주임 혹시 생각하고 있는 회의 분위기 있어요?
요새 이제 좀 해외 기업에서 많이 이제 진행이 되는 방식으로 직급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호 존중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기업 문화가 바뀌고 있는데요. 예. 좀 더 자유로운 방법으로 이제 뭐 야자 타임을 좀 이용해서 직급에 상관없이 좀 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의가 있으면 예.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직 장혁수 주임이 사회생활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후배 입장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배거나 상사가 됐을 때에도 야자타임 허용해 줄 수 있나요? 예, 저는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부하 직원이 네. 있긴 하지만 좀 제가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저를 이렇게 낮게 보더라고요. 만만하게. 예, 근데 저로서는 그게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탁하기도 좀 웃으면서 할 수 있고. 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워낙에 유하고 또 좋은 성격이기 네. 때문에 후배들하고도 참 잘 지내고 그래요. 계실 것 같은데 한진우 원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회의 분위기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재밌을까요? 네. 저는 주로 이제 술자리에서 하는 뭐 회의가 가장 좋겠죠. 근데 많이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집중할 예. 수 없기 때문에 주 메뉴가 나오기 이전에 짧게 끝내고 식사하는 뭐 또 나아가서는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데 그렇죠. 가서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신저나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말과 글이 약간 느낌이 다를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오해를 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얼굴을 맞대고 식사나 다른 뭐 목욕을 즐기면서 하면 더 부드러운 회의가 되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네. 좋은 예. 회의 분위기일 것 같아요. 김효성 캐스터는요? 저는 아직 해외 경험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요. 철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회의가 좀 즐겁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무거운 분위기를 한층 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커피숍이나 뭐 그런 데서 뭐 차 한잔 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면 아마 더 분위기도 좋아지고 업무도 더 효율적으로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요. 김효성 캐스터는 앞으로 PD님하고 작가님하고 끝나고 계속 회의하시면 좋을 것 커피숍에서. 같아요. 네, 기다리신대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회의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또 회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직장인들의 피로 유발 물질 이제 4위 알아볼 차례죠. 예, 직장인들이 그 말하는 피로 유발 물질 4위는요. 바로 개념 없는 직장 동료 22.6%로 그 개념 없는 직장 동료가 차지했습니다. 예. 이거 사실 슬픈 현실이기는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개념 없는 직장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피로가 쌓이실 것 같은데 네. 자, 직장 생활 경험을 해보신 한진우 원장님께서도 직장 생활할 때 이런 동료들 보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없다면 본인 이야기 해주셔도 돼요. 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친구 이야기. 근무 시간에는 굉장히 여유 있게 뭐 즐길 거 즐기고 좋을 거 다 졸고 꼭 퇴근할 때 되면 일이 남았다고 야근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또 혼자 하기가 약간 어색하고 이러니까 같이 밥 먹고 야근을 하자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맨날 보면은 모니터가 번쩍번쩍해요. 네. 엔터를 누르고 졸아가지고 아이고. 계속 화면이 바뀌는 뒤에서 번쩍번쩍 합니다. 그러다 자기가 코 고는 소리에 깨요. 그러다가 퇴근 시간 되면 야근하자 그러니까 좀 마음속으로는 안 좋죠.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사실 뭐 어느 조직이나 무개념이 직장 동료들 없는 곳이 없겠죠. 네.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5분 전에 도착해서 메이크업 좀 빨리 해주세요 이런 동료들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은 사람 보기 마련인데 나만의 무개념족 퇴치법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서희 씨는 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무개념을 일단 잘 알아내요. 개념이 없구나. 이걸 빨리 캐치를 한 다음에 잘해줘요. 무조건 잘해주고, 좀 이제, 내가 너한테만은 특별하게 대한다라는 걸 항상 느끼게 한 다음에, 예. 이 사람이 적어도 나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게끔, 그 사람도 의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잘해주는 방법으로, 그러면서 슬그머니, 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내 당분간 사람을 만든 채찍을, 다음에. 내 사람을 많이 만드는 편인데, 다른 분들도 아무래도 이 무개념적 퇴치 방법 다들 있으실 것 네. 같은데, 네, 장혁수 주임은 어떻게 해보셨어요? 궁금해요. 예, 저도 좀 이렇게 서희 씨랑 좀 비슷하게 내 편을 만들고 나를 좀 믿게 해야 그 다음에 좀 싫은 소리를 하든 좀 네. 이렇게 질책을 하든 그 사람이 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고요.
정 안 될 때는 이제 정말 좀 불러내서 때려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냥 술 한잔 하자고 하던가 아니면 좀 진솔한 대화 자리를 좀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김효선 캐스터는요? 저도 사실 무개념 동료가 있으면 말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서 끙끙거리다가 소심하게 문자나 네 나중에서 사실 그거 아닌 것 같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편인 것 같아요. 뒤늦게. 그렇게 하면 효과가 조금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질 못해서 효과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주변에 아직까지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자, 한 원장님도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무개념 적대치법 있으신지? 있을까요? 네. 술 먹이나요? 다들 저보다 현명하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저로부터 격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좋은 벤처 있는데 투자하라고 계속 설명을 하면 그다음부터 저한테 말을 안 걸어요. 좋은 방법이네. 저렇게 스팸 문자나 스팸 그래요. 메일 같이 옆에 다가가는 알겠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본인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될 것 저도 같습니다. 왠지 말하면서 좀 예. 뜨끔했어요. 그래요. 자, 직장인들의 피로 유발 물질 3위 알아볼까요? 예, 직장인들이 말하는 피로 유발 물질 3위는요. 바로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회식이 차지했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회식이 3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진우 원장님께서는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모든 그 회식 자리를 길게 끌고 가는 분들을 대표해서 사과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네. 이 사과 진정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요령이 있다면 한 두어 시간 지나면 주당들은 대부분 기억이 안 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2시간 이후에는 알아서들 가셔도 예. 무방하니까 한 두어 시간 지나면 그냥 알아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중간에 먼저 가는 후배나 이런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정도 그 회식이 이어졌으면 됐지, 또 참석했으면 됐지, 뭐 끝까지 몇 차까지 같이 가야 한다는 그런 그런 건 없죠. 네, 그런 뭐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좋아서 먹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좀 적당히 있다가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회식이란 부분 때문에 부담스럽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좀 술을 덜 마실 수 있게 좀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참 궁금해요. 효선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뭐 없을까요? 네. 회식을 기다리고 있는 비타민 캐스터가 준비를 회식 안 해봤습니다. 했죠, 우리? 네, 회식 정말 어. 언제 하죠? 그래요. 네, 끝나고 확실하게 날짜를 좀 잡았으면 좋겠네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요. 술자리는 좋아하지만 술을 잘 못 먹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술을 덜 마실까, 또 어떻게 하면 술을 거절할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현명하게 술을 대피하는 요령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예.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술 알레르기 체질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술만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고 또 금방 취하는 사람은 몸에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몸에 독성 물질을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술을 권하는 사람에게 이 부분을 이해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확고하지만 친근한 목소리로 거절을 하는 겁니다. 확고하지만 친근하게. 네. 어려운데요. 그렇죠. 예. 이 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요, 보통 미안한 마음에 웃음기 있는 얼굴로 조심스럽게 사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술을 마시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거나 또 예의상 거절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단순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진지한 목소리로 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물을 활용하자입니다. 술잔을 일단 받아놓고요. 옆에 물 한 잔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예. 간단히 물을 마시면서 건배할 때는 술잔으로 건배를 하듯 잠깐 들고 있다가 다들 마실 때 살짝 내려놓고 물을 마시거나 또 분위기를 맞추면서 음료수 등 다른 것을 달라고 제안하는 것도 분위기를 깨지 않고 술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예. 자,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셨다가요. 한번 요령껏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뭐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정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아무튼 뭐 나름대로 요령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방법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꺼져 이러면서 매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조심하셔야 맞아요.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 저희가 드리는 정보가 네.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오늘 처음 느꼈는데 이거 확고하지만 친근한 목소리로 거절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술 안 마십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다잖아요. 이렇게 술을 따라주는데
안 마십니다. 전 안 마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것도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나만의 요령을 찾아가야죠. 네, 예. 70%요. 네, 70%.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술을 정말 한 잔도 못 먹기 때문에 이 술자리에서 물 가지고 이제 술 대신에 저 물 주세요, 물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들을 아무래도 다들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침부터 술 얘기 참 길게 했네요. 자, 그렇다면 2위 한번 알아볼게요. 직장인 피로 유발 물질 2위는 어떤 것일까요? 예, 직장인들이 말하는 피로 유발물질 2위는요, 바로 직장 상사의 잔소리였습니다. 이거 진짜 싫죠. 네. 아니, 기껏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잔소리 들으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어떤 잔소리 유형들이 있을까요? 좀, 이번에 이쪽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네. 내가 싫어하는 잔소리 유형? 원장님부터? 예. 본인이나 잘했으면 좋을 것 같은 지적질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본인의 단점은 잘 안 보이거든요. 모무드게가 모무드게. 그러니까 너나 잘해라 속으로 네. 이런 잔소리가 가장 듣기 싫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효선 씨는요? 저도 근데 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본인도 잘 못하면서 남한테는 막 너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좀 속상하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속으로 기회만 노렸다가 한번 그 사람이 잘못했었을 때 나도 똑같이 해주는 그런 방법을 저도 좀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과 좀 비슷한 잔소리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겠어요, 예, 예. 저희가. 뜨끔하네요. 야, 회사 다닐 때 뭐 신발이 그게 뭐냐. 이거 좀 잘 좀 신고 다니라. 이러면서 딱 뒤돌아가는데 삑삑이 신발을 상사가 신고 가고. 예, 아무튼. 예. 네, 장혁수 예. 주임은요? 예, 보통은 이제 잔소리가 가장 많은 게, 왜 아직도 그걸 못했어? 내가 하면 금방 할 텐데. 이런 말을 하는, 지나치면서 하는 말들인데, 네. 그럴 때면 이제 속으로는, 저 사람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부터 나고요. 가끔씩 이제 보고서나 서류 같은 거를 이제 보고를 할 때 예. 이미 서류 안에 다 있는데 계속 되물어 보는 거예요. 이거 없는데?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좀 이렇게 참을성을 좀 이렇게 키우게 하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지만 밑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정말 납득이가 참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쓴소리와 잔소리 자체는 참 다른 건데 쓴소리는 누구나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잔소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람을 피곤하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거니까 네. 상사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대망의 1위만 남아 있습니다. 직장인의 피로 유발 물질 1위는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예, 직장인들이 말하는 피로 유발물질 1위는요, 바로 밀린 업무로 인한 야근이 차지했습니다. 야근. 이제 오늘 같은 날 진짜 힘든 거예요. 만약에 네. 뭐 날씨가 엄청 추운 데다가 일찍 퇴근해야 되는데 업무가 산더미라서 결국에 야근이다. 이러면 진짜 그러니까 속된 말로 미치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피로가 1위부터 5위까지 이야기만 봐도 너무너무 많은 일들로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피로가 쌓였을 때 아무래도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직장인들의 피로 회복제는 뭘까요? 저는 아닌데. 약속이 있나요? 예, 한번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그 지친 직장인들에게 즉각적으로 힘을 불어넣어주는 자양강장제에 대해서 미혼과 기혼 직장인들의 응답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네. 우선 미혼 직장인들은 인센티브를 응답률 49.9%로 가장 높게 선택을 했고요. 돈. 다음으로는 취미생활, 그다음에 휴일 달콤한 낮잠, 그다음에 애인 순으로 꼽았지만요. 예. 기혼 직장인들이 꼽은 최고의 자양 강장제는 가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은 아들과 딸 등 자녀를 가장 많이 선택을 했고요. 아이가 없는 기혼 직장인들은 배우자를 꼽은 비율이 응답률 87.8%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역시. 예를 들면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은 자녀 다음으로 인센티브, 배우자, 그다음에 휴일 달콤한 낮잠, 여행, 운동, 술자리 순이었다면 자녀가 없는 직장인들은 배우자와 인센티브 다음으로 취미생활, 여행, 반려동물, 운동 순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피로 회복제도 다 저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저 중에서 어떤 게 장혁수 주임은 제일 큰 피로 회복제예요? 저는 아직 이제 한창 돈을 벌어야 될 나이기 예. 때문에 돈, 보너스, 인센티브. 인센티브, 상여금 너무 예. 행복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김효선 캐스터는 어떤 게 가장 큰 피로 회복제예요? 저는 취미생활인데요. 제 네. 취미생활이 바로 영화 보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를 딱 받았다 느끼면은 바로 가장 빠른 영화 상영관으로 가서 영화 한 편 그냥 시원하게 보고 그냥 그대로 잊어버리는 게 제 영화 보기. 네, 좋습니다. 혼자 보세요?
네, 혼자 많이 보는 편이에요. 씁쓸하네요. 네, 안쓰럽습니다. 우리 한진호 원장님은요? 저 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다 있지만 또 예. 직장 그 같이 고생하는 동료들과의 그 이슬처럼 그런 분들이 그 저 가장 직장 동료들과 같이 고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딱 한 잔만 하고 집에 가서 또 애들 아니 보고. 회식 싫다잖아요. 밤늦게까지 어려워서 피로 쌓인다잖아요. 네, 혼자 먹겠습니다. 태진 씨는 어때요? 제 인생의 피로회복제는 윤서희 씨죠. 어. 예, 그러니까 아침마다 서희 씨 목소리가 하이톤이잖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 다 느낄 텐데 상가집에서도 하이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좀 밝게 해주는 그런 피로회복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단말머신에서. 네, 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네. 정말 이렇게 모두에게요 피로 회복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떤 것으로 피로가 풀리는지 잘 알고 피로를 또 싹 풀어가시면서 또 열심히 일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장혁수 주임께서 오늘의 이야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 선물 받은 2013년이라는 시간이 새삼 또 중요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올 한 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라겠고요. 네. 내 삶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타인을 위한 배려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피로 유발 물질이 되지 않도록 조금씩 노력한다면 일상이 힘들고 지치다가도 또다시 힘을 얻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좋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직장인들의 피로 유발 물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피로 유발 물질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해야 될 일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전매고지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네, 이부에서 더 다양한 소식들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직업에 대한 소개는 물론이고요. 일하는 현장까지 찾아가서 직업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내일을 잡아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건강 플러스에서는요, 오늘 아마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쫓는 패셔니스타들도 많은데 패션 트렌드가 낳는 불편한 질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